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다 오셨나요? 혹시? 오늘 다 몰려갖고 식사 시간들이 좀 늦으셨다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강의 다 들으셨죠? 네, 좋으셨죠? 네, 늘 한결같으신 강의. 3개월 전에 저희 쪽에도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대표이사님 강의 들으려고 좀 일찍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늘 한결같은. 우리 회장님 강의도 늘 한결같습니다. 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여 년 동안 요새 최근에는 회장님 강의를 듣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들어보시면 늘 같은 한결같습니다. 예. 그래도 임원진이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강의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참 회사의 신뢰, 그렇죠? 네, 신뢰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회사가 없다.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 돈, 그렇죠? 그 돈을 다 보증금으로 다 넣어놓고, 회사가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들으셨잖아요, 오늘 비전. 그렇죠? 한 타임 더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모든 강의가 비전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이제 주어진 제 시간 강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목재를 수집하고 일을 분배하고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답니다. 뭐요? 그들이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를 동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저에게 주어진 지금 마지막 시간은 우리 사장님들께 이제, 여기 괜찮네. 목재 수집하고 일을 분배하고 일하면 괜찮겠네.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좀 제 시간에 한번 바다를 동경하게 한번 해드리는 게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 미션입니다. 네. 미션은 뭐예요? 완수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네. 한때 센터 벽면을 이 그림으로 다 채우려고 했었는데 네, 이 그림 너무 좋아서 우리 사업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낚시만 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다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많은 고깃대들을 같이 잡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의 비전을 얘기해주는 그림이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요거를 돈으로 바꿔놨었어요. 그림을. 예. 우리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이 추운 겨울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었고 2박 3일 동안 NR 커뮤니케이션이 최초 태동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회장님께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했고 어디서부터 이제 교육 시스템을 만들 건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당시에 회사의 BTS죠.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선정된 곳이 속리산입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최초의 첫 교육 행사를 했던 곳. 그때 당시는 한 3, 400명이 천왕봉을 다 터갖고 천왕봉에 3, 40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행사를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이 한 곳, NRC가 유일하게 첫 행사를 했고 2박 3일 동안 회사가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전에 속리산 레이크리스 호텔에서 행사를 예전에 모그룹에서 했었고 그래서 왠지 여기 속리산만 오면은 자고 가고 싶어요. 특히 겨울에 오면. 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썰렁하고 뭐지 뭐 이렇게 외곽이고 들어오는 길도 막 그런데 들어오고 나면 이 특히 속리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겨울에 오고 나면요 자고 가고 싶어요. 예. 부럽습니다. 저는 끝나고 가야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오늘 거하게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눈 내린 경치도 살피시면서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그런 비전을 한껏 받으셔서 새로운 계획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에 각설하고 NR 커뮤니케이션 아까 대표사님이 쭉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참여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요새 사업을 하시는 신규사업자분들은 적극적이세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랬습니다. 손 들라고 하면 안 들으실 거니까 모셔오신 분 옆에 분이 손을 들어보셔라.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쭉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요거는 대표사님께서 설명이 드렸고요. 혹시 2008년도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가요? 네. 네. 2008년도에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 제 기준에서는 이 2008년 이전과 이후가 NR 커뮤니케이션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까 얘기 못 들으셨어요? 2008년대? 대표님 얘기 안 하셨나? 네. 네. 저 이지성이 NR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처음 만나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저라는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때 정보를 NR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재산에서 일어나는 NR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의 매출 중에 재산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없어요. 강원도의 크라운은 없습니다. 강원도에.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요. 그래서 NR 커뮤니케이션의 강원도에서 어쨌든 이지성이라는 사람의 NR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받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NRC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배영수 그룹장은 참 뒤에서 딱 흐뭇하게 우리 배영수 그룹장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포스타 이제 전통 포스타 그룹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정말 반가운 분들도 많으시고 네. 배영수 그룹장도 그렇고 우리 신재영 그룹장이야 우리 박상현 그룹장이야 뭐 최근에 저번 달인가 네 받으셔야죠. 네, 저번 달인가 네, 수도권 세미나 네, 제가 가고 다음 제 강원 지역 세미나를 박상현 그룹장이 오시고 오늘 제가 지금 그룹에 강의하고 저희 이제 또 지역 세미나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박상현 그룹장이 오십니다. 그래서 박상현 그룹장님도 올해 저랑 박상현 그룹장님만 뭔가 있지 않을까 네, 좋은 일들이 그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우리 제가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크린젠 우리 윤재복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또 이게 시작했으면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저 인간 왜 나도 아는데 왜 안 불러? 갑자기 여기 올라오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혹시나 이제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민아 이만한 사람, 김민아 사장님도 계시고, 네. 아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신 우리 최윤아 사장님도 계시고, 내일 김민아 사장님 첫 시간 강의시던데요, 그쵸? 네. 저분 정말 이렇게 고요하게 잔잔하게 백조 같은 분이세요. 백조 같으신 분. 네, 백조라서 그게 아니라 되게 그냥 딱 뵈면은 호수에 떠 있는 백조 한 마리 같은데, 네, 저분 사업 정말 액티브하고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다. 안에서는 저 발을 저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있죠? 다 불러드려. 배영수 그룹점에 아까 불러드렸고, 네. 원순진 닮은사님 네, 계시고. 네. 아닌가요? 맞죠? 원진수, 예, 제가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런 꿈을 꾸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때거리 한번 끝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기 때문에 임하느냐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건 추후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제가 맡은 마지막 그 강의가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자 스토리인데, 그러려면 그거 아세요? 매번 MBC에 매주 금요일마다 성공시대라는 MBC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결과를 내신 분들.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결과를 내신 분들은 뭐 하이바로 뭐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뭐 사장님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럼 하이바 얘기만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요? 그분의 태생부터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 공감됩니다. 그래도 제가 딱 봤을 때는 저는 지금 NR 커뮤니케이션의 크라운 다이아몬드 지성그룹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실제 보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저 역시도 처음에 뭐가 이렇게 갖춰져서 NR 커뮤니케이션을 만나서 결과를 낸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네, 저에 대한 공감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접니다. 저예요. 네, 닮았나요? 네, 귀엽죠? 아이는 다 귀엽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느끼시는 거 없으신가요? 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역시.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하세요. 네, 강사하고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요점에 이 핵심을 딱 찾아내십니다. 연배가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연세가 50이셨습니다. 시운에 저를 낳으셨고, 저희 아버지가 시운 4세, 네, 저를 낳으셨어요. 네, 늦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 위로 10년, 중간에 10년 터울로 해서 막내 누님이 있고요. 위로 누님이 6분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6에, 아들 하나. 아우, 징글징글해. 그쵸? 아우, 얼마나 그쵸? 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돌 사진도, 매길 사진도 옷을 겹겹이해서 5컷을 찍어 놓으셨어요. 완전히 벗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한 겹 건치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쭉 해서 있는 사진. 네, 이렇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원주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따 끝나고 저랑 잠시 담소를 나누시죠. 네,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귀한 자식,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가요. 제가 계속 들었던, 아유, 귀한 자식. 아유, 귀한 아들. 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난 귀한. 그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계속 이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뭐 안 귀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아버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홀어머니로 이제 같이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마치고 저는 특별하게 병사로 군에 갔다가 장교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육군 대위로 예편했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업군인 생활하다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군 생활 말뚝박지 왜 전역했냐? 네,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제가 전공이 예능입니다. 미술 디자인 했어요. 어울리나요? 그렇죠?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렇죠? 근데 직업군인 잘 안 맞죠? 근데 그때 이제 IMF 당시 군에 들어가고 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장교나 직업군인에 대한 동경하는 지금이야 별동경을 됐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동경해서 제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장교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군 생활을 거의 18년 정도 가까이 하시고 나서 정말 청춘을 다 마치셨죠. 근데 진급이 누락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롤모델로 삼았거든요. 와, 이분처럼만 참군인이다. 이분처럼만 생활을 잘하고 나면 그래도 제 목표는 별 하나 다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급이 누락되셨어요. 그래서 전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과가 포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역하시면서 15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 1년 동안 그동안에 받았던 월급을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그걸 직업보조반이라고 하거든요. 직보반을 신청을 하시면서 1년 동안 어떤 걸 하시려고요? 과장님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가서 이제 학원 강사. 제가 특별한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학학원 강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롤모델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건 그래 딱 대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그리고 군생활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 비전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사이클대로의 군이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은 아니어서 전역을 합니다. 대위로 옷을 벗고 그리고 예편하고 제가 이제 전공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병사 생활하고 잘 맞춰서 그 전공으로 갔으면 그 방향으로 할 텐데 제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떠버렸어요. 네. 이미 제 동기들 대학을 그 전공을 하던 친구들하고는 다른 부분을 갔죠. 그래서 다른 길로 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의 때를 먹고자 선택한 곳이 영국이라는 곳에 2년 정도 유학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친구랑 동업을 하다가 서울에서 큰 수업을 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동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네, 뒤통수를 제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저를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NR 커뮤니케이션이 그 부분을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다시 선택했던 게 다시 이제 유학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마스터 과정이라 그래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제가 목표는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교수라는 타이틀보다는 제가 제 제자로 들어오는 친구 등록금 4년 정도를 내는데 좀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좀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 대체적으로 모든 대학 때 전공을 했던 부분을 그 전공으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1학년 학교를 들어왔어도 과가 맞지 않아서 전과를 하거나 다시 편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의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뜻했던 건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공부를 하려면 돈이 받쳐줘야 되겠죠. 근데 제 호러머니고 집안에 큰 백이 있는 것,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3년 정도를 돈을 모아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 제가 하루에 4가지 잡을 해요. 야간까지. 하루에 3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누님 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님이 개 한 10개 정도를 돌리고 있는 개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는 리스크가 있죠. 설마 누님이 그쵸? 껴먹고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와서 월 개돈만 380인가 집어넣는 걸로 제가 계획이 2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모아갖고 가면 등록금 가서 사는 거야 제가 일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등록금하고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 안에서 저한테 정보가 왔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혹시 얘는 바빠서 안 할 거야. 그죠? 얘는 이런 건 안 할 거야. 혹시 스스로 판단하시지 않나요? 만약에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저를 얘는 바빠서 안 될 거야 했다라면 아까와 같은 걸로 저한테는 정보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무유기예요. 그냥 정보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신 거예요. 판단은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저한테 포잡하는 하루에 4가지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 중에 한 가지 일에 직장 선배가 개통을 해달래요. 대리점을 냈다고.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안 그래도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개통을 해주러 갔는데 이 개통은 특이합니다. 이 대리점은 대리점이 2층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갔죠. 여기는 선불이래요. 근데 사람들 아시다시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휴대폰을 쓰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거기서 연락을 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포르투갈 친구가 저한테 폰 넘버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난 없다고. 그랬더니 왜 없냐? 아니 난 그거 할부로 뭐 하고 사는 거 그렇게 목돈 주고 휴대폰을 사고 뭐 하고 난 이런 거는 못 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바보래요. 스투핏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 친구, 포르투갈. 저보다 영어를 못하는 친구한테 이끌려서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거기에 테스코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테스코 마트를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쭉 이제 휴대폰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삼성 폴더, 삼성 애니콜 끝에 2대 있고요. 나머지 한 8, 90%는 유럽이 노키아가 다 지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노키아라는 브랜드 있나요? 근데 유럽의 80%를 그 노키아 제조사가 다 유럽 사람들은 그걸 썼다고요. 대한민국 LG에서 그 부분을 한번 LG가 제조를 할 때 그때 폰을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걸리니까 걸리버죠. 기억하시는 분. 네, 대체적으로 여기 한 비중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시죠? 약간 폰인데 이렇게 다이얼이 밖에 나오는 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나왔던 폰 모델입니다. 노키아가 그게 이제 특허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니까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건 없나 봤더니 애니콜 2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샀습니다. 그때 당시 60파운드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폰을 샀고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버진 모바일이라는 대리점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심카드를 개통해서 썼어요. 자, 제가 썼던 건 프리페이드 선불 방식의 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불 방식 그걸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에도 선불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낯서는 부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또 낯서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 선배의 제가 개통을 하려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요. 아, 세상에 내가 휴대폰 그냥 개통해 주러 갔는데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듣는 거를 교육받고 이런 부분을 좋아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강의는 들었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한 타임을 듣고 나왔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라는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강의를 들었어요. 참 착하죠. 예, 난 근데 가야 되는데 하고 그런데 보상 플랜을 듣고 나오니까 뭐가 개통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그때 회원가입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휴대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꿈이 다시 유학을 가는 거였죠. 사람들 이거는 정말 강렬한 결단이고요. 저한테는 저는 가려는 의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업을 하는 거, 그냥 들어보고 저도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듣게 되고요. 사업적인 부분 괜찮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듣는 것도 좋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은 아니었어요. 저는 유학을 갈 거니까. 제 목표는 꿈은 교수니까. 근데 저희 호러머님이 이제 안 좋은 병이 나십니다. 네, 요새 그 광고를 보면 많이 나오죠. 초기 치매가 오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3개월 정도 방황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스폰서는 계속 안내를 했어요. 들어보자. 근데 BTS 한번 갔다가 뭐 다음 달 나는 이렇게 바쁜데 그 시간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되니까 못 온다 했다가 그 다음 달은 가고 이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스폰서가 그때 계속 얘기했어요. 어차피 갔다가 다시 교수가 돼서 올 거지 않냐? 그러면 이 사업은 잘리고 모여는 게 아니라 루비만 대고 가라.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할 거니까 이게 그 부재 경영이 되니까 갔다 와서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업을 하고 가라.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하루에 퍼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어머니의 그 치매에 대한 초기 치매 증상에 대한 결과를 받고 나서 다 접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부분을 접고 한 3개월 동안 방황을 했어요. 자, 다 접었으니까 그때 스폰서는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스폰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계속 안 받았습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옵니다. 근데 안 받았어요. 근데 3개월 정도쯤 되고 나니까 어느 날 휴대폰이 또 전화가 오는데 스폰서가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귀신 홀린 듯이 네, 받았어요. 네.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받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안 받았다가 받게 돼요.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폰서는 제가 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자, 요번에 어떤 강의가 있고요. 우리 사업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저는 전화를 끊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스폰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폰서도 많이 힘든가 봐요. 사장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좀 일이 있었고요. 거기다 뭐 전화로 시시콜콜 얘기할 건 없고. 그래요? 그러더니 다른 얘기 아니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말 그동안의 모든 부분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날 느껴진 것. 그래서 받게 됐는지도 몰라요. 소주 한잔 하실래요? 네, 소주 한잔 할래요? 저도 소주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가게 돼요. 자, 사업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스폰서의 이전의 얘기들 서로 정말 사람 살아가는 얘기들 했어요. 그날 얘기하고 끝나고 오는 길에 그 전까지 제가 어머니가 초기 치매 증상이 나오셨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 어머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의지 있게 제 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왜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지? 그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에도 어머니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부르자 아닌 부르자죠. 아니 왜 자식이 그거 하겠다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좀 가는데 왜 발목을 붙잡지? 이런 생각으로 방황을 했었는데 그날 스폰서와 술 한잔하고 들어오면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럼 접근부터가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죠? 그렇죠? 제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랄 겁니다. 그건 절대 자식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건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동안 저를 돌이켜보니까 고등학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귀한 아들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대학부터 한 10여 년간을 아까 보셨죠? 대학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랬다가 군대 갔는데 빨리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직업군인 한다고 또 군대 몇 년을 있고 또 나왔다가 유학을 간다고 나갔다 오고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제 그 부분만 해왔던 부분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꾸미면 좀 이따 늦춰도 되죠. 그래서 제가 유학 날짜를 좀 늦췄습니다. 기간을.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종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7개월만 이제 개돈을 잘 붓고 나면 저는 받아서 7개월에 가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냥 좀 딜레이 하자. 그동안 못했던 효도 좀 하자. 자, 그러려면 일반적인 직장으로 제가 매여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때 들어왔던 생각이, 그때 환청처럼 들렸던 생각이 스폰서가 루비만 대고 가라.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게 함정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 사업이니까. 어디에 제가 직장을 등록을 하고 어머니를 모실 거에는 매여 있다 보니까 못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온 게. 그래서 자, 사장님들 잘 생각하세요. 제가 다음날 그래서 전업을 결단합니다. 자, 스폰서도 놀랐는데 거기 위에 같이 있는 다른 스폰서님들도 다 놀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제 저 인간이랑 뭔 얘기를 했니? 아니 그냥 술 마시고 다른 거밖에 없는데 근데 갑자기 나 이 사업 할게요 하고 그때부터가 저의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 얘기했던 루비만 되고 그래 좀 늦춰놓고 그 안에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못했던 효도 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아지셨는데 효도하고 가자. 그게 저의 이제 하나 커뮤니케이션 사업의 시작입니다. 잘했습니까? 자, 그럼 잘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때 당시는 잘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지요. 그렇죠? 네. 자, 사업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럼 시작점은 뭐예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목표할 수 있는 건 전 시작 동시에 지금은 없지만 실버라는 직급이었어요. 근데 실버라는 직급으로 센터에서 강의를 듣는데 저희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인데 골드야 그분은.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가 뒤쪽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디 실버가 앞으로 가. 갑자기 확 이게 아시죠? 어디 실버가 사장님 앞으로 가. 맨 앞에 가서 들으세요. 지금 골드라고 뒤에서 이렇게 있고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잡았어요. 뭐요? 골드. 다른 목표 없잖아요. 제가 사업 딱 시작 회원이면 뭐예요? 다음 직급 뭔지 직급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드라는 직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를 갔는데 자, 그때 이제 마음이 결단이 들고 나니까 BTS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조금 프레임이 이제 관점들이 바뀌어서 사람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강의 좋은 강의 그리고 제가 평가를 하는 어떤 입장이었는데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BTS를 갔는데 몸빼바지 입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진짜 그 슬리퍼를 그런 슬리퍼 있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슬리퍼를 신고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행사 끝나고 첫날 랠리를 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다 올라와서 이제 인사를 하죠. 달달달 그러면서 저는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건지 몰랐는데 그냥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만 알아요. 속마음으로. 아니 이게 뭐 사업이라고 그래놓고 개나 소나 다 사업을 해? 제 속 얘기로 한 겁니다. 아니 무슨 저런 아줌마가 무슨 사업한다고 저렇게 잡아갖고 저래? 이런 부분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골드를 도전했잖아요. 다음 달 BTS 중간에 제가 도전하는 중간에 BTS 때 행사를 딱 왔는데 제가 속마음으로 그랬죠. 개나 소나 다 사업을 해? 아니 저런 아줌마가 뭔 사업을 한다. 아유. 혼자 속마음으로 생각했던 그 아줌마가 골드를 승급한 거예요. 저는 승급을 못했는데 제가 그 전날 행사 가기 전날 그 형제라인 사장님한테 실버가 어디 저 앞에 가세요. 그러고 있는데 왔는데 그분이 모습이 바뀌셨어요. 도저히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분이 말도 다르세요. 스피치 하는 것도. 달라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골드 가서 너무 좋고요. 저는 거의 다이아몬드 스피치인 줄 알았어요. 그분을 들으면서 제 혼자 어딘가에 앉아 있었겠죠? 얼굴이 시뻘개진 거 혼자.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저만 알잖아요. 제 스스로한테 얘기한 거죠.
분명히 저번 달에 저런 아줌마가 뭔 사업을 한다고. 그 아줌마가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건데 그 아줌마는 끌려온 준비 안 돼 있어서 끌려와서 몸빼바지에 그렇게 왔고 이제 갇혀서 오신 거야. 골드까지 되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골드가 됐지? 자, 지금은 골드 뭐예요? 그냥 딱 마음 먹으면 골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골드는 한 달 보름 동안 한쪽에 1000만 PV, 700만 PV가 일어났어요. 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자면 지금 MV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 보면 개통을 10대 7대 하면 돼요. 10대 7대만 개통하면 골드가 됐었습니다. 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우리 사장님, 참 아리따게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어디에 가면 항상 사장님 같은 어떤 스타일의 분들이 늘 계세요. 네, 그래서 주목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달이 됐어요. 10대 7대를 개통하면 골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 달. 그리고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제가 몇 대 개통했었을까요? 네? 몇 대? 30대? 굉장하십니다, 역시.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아까 처음에 우리 사장님, 제가 몇 대 개통했을까요? 네? 손가락 대강. 그냥. 제가 개통 좀 했을 것 같죠? 5대? 50대? 우리 두 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3대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제가 그래도 영업력이 있고 조금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사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폰서님한테 저 골드 도전했으니까 오늘 누구 만나서 개통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만만한 제가 얘기하면 해줄 것 같은 그 화장품 대리점 하시는 아는 누님이 계세요. 그 누님네 이제 갑니다. 가면은 아니요 누나 내가 대리점 일 시작했으니까 나 폰 사용하는 거 있으면 나 개통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얘기가 왜 안 나와요? 그렇죠.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갑자기 뭐 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앉아서 있다가 화장품 이렇게 박스가 들어옵니다. 그거 가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럼 점심시간 되죠. 뭐 먹을래? 그러면서 짜장면. 짜장면을 먹습니다. 같이 TV 보다가 언제 얘기하지? 언제 얘기하지? 오후에 있다가 그러다 보면 끝나요. 그렇죠?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왜 말이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개통 좀 해줘.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뭐 해야 돼요? 센터 가야죠. 스폰서는 어김없이 전화 옵니다. 사장님 어디세요? 시스템 들어오셔야죠. 저녁 때 복귀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나 지금 골드 도전 했지 않냐고. 그래서 나 저녁 타임 때 누구 한 명 만날 사람 있으니까 만나고 내일 아침에 갈게요. 만나기는 없죠. 바로 집에 가는 거죠. 네. 왜 그러세요? 저만 그랬나요? 다 스폰서한테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개통 어떻게 됐어요? 아직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누님은 저한테 개통해 줄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개통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음날 했을까요? 못했어요. 말이 안 나가요. 초반에. 근데 스폰서님은 강의 똥개도 지집에서 50 먹고 들어가고 센터로 안내하고 여기선 다 설명해 줄 거고 당신의 역할은 안내만 하셔라. 당신이 뭐 하라는 거 아니다. 개통 의향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고 여기서 설명해 줄 거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개통했지 않냐? 나는 원래 개통을 해주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달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밖에 개통을 못하죠. 어느 날 그 BTS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몸빼바지 입은 아줌마가 박힌 충격을 받고 골드를 간 충격을 받고 제가 그날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날 월요일인가 센터로 와서 소주병을 들고 원주 아시죠? 원주에 행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 올라가고 소주를 2병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다 대고 왜 난 골드를 안 보내주냐. 나는 골드를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냐. 막 이런 있잖아요. 그때마다 찾는 신. 그쵸? 각자의 그 종교가 다르니까. NRCC를 찾은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모태신앙 종교가 크리스찬이어서 하느님 저를 버리신다니까 이렇게 생쇼를 하는 거죠. 그냥 그걸 얘기했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딱 이제 흥건히 취했겠다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우르르 캉캉 비가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야 하다 이제
그 욕 좀 했다고 하느님 너무 아쉽다. 우산도 안 챙겨 나왔는데.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대퇴부가 딱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혹시 간호사 출신 분 계세요? 어디 가니까 간호사 출신 분에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고요. 지금 여기가 뻐근하긴 한데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저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엄마 혼자 계시고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술 냄새 이러더니, 아니 저기 환자분 똑 부러졌다고요. 똑 여기 대퇴부가 똑 부러졌다고요 하면서 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똑 부러졌어요. 어딜 걸어가세요. 한번 가보세요. 이러고 그 간호사분은 굉장히 감성이시대요. 자, 그렇게 묶였어요. 자, 하늘에다 대고 여러분들은 다 신을 찾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개통을 해달라고, 전 골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리까지 분질러지네. 좀 까불었다고. 그죠? 어느 날 이제 저희 누님 6분 아시죠? 매형 이제 다 줄줄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귀한 아들이죠. 제가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걸 그날 하루에 다 듣습니다. 욕을 누님들한테. 너 어쩌자고, 이거 엄마 아시면 난리가 나고 어떻게 하냐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터지지 않았던 얘기. 나 골드 가야 되니까 휴대폰 개통했죠. 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야, 이 미친, 뭐, 욕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너 그러니까 뭐 그거 하지 말고 너 차라리 그냥 네 가고자 하는 길 유학 가라. 이런 거부터 막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걸 한다고 뭘 하고, 네가 그렇다고 엄마를 제대로 보시냐, 무슨 골드가 뭐냐, 뭐 이 부분부터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넷째 누님하고 셋째 누님이 밖에서 다섯째 누님까지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엿들었어요. 야, 제가 지성이가 저렇게 코너에 몰렸는데 너가 개통해줘라.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는 왜 친정에 맨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뭐, 아니 개통 하나 해준다 무슨 친정에 손해를 보고 뭐하고, 언니가 해줘 뭐 이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님이 들어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그 스폰서 와서 개통하고. 네. 사지가 멀쩡한데 못했던, 세대밖에 개통을 못했는데 나머지 일주일 좀 넘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거 봐라. 그때 이제 깨우칩니다. 뭐예요? 내 아내로 끌어들이는 거. 그때 그렇게 스폰서는 명단 작성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셔라 했는데, 그때 제가 명단을 씁니다. 네, 다리가 부러졌는데 명단을 써요. 무슨 명단이요? 병문안 명단. 그리고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사고 났어. 어떻게 오면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개통 하나 해줘라. 개통 하나 해줘라. 그거 아세요? 아까 저 화장품 대리점 그 누님, 제가 그때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때 휴대폰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일주일 후에 바꿨어요. 제가 얘기했으면 바꿔줬습니다. 그분 빼고 그때에서 병문안 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 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못 갔던 골드가 일주일 만에 가버립니다. 누워서. 병실에 누워서. 네. 그래서 골드로 그때 승급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장님들 다 크라운 가실 수 있어요. 이 NRC에서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골드를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골드 간 사람도 NRC에서 크라운을 갈 수 있어요. 네,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골드를 갔어요. 네, 이런 부분을 세상에서 가장 도움 안 되는 이론이 있대요. 이 신규 사업자들은 이 이론의 박사들입니다. 뭐 스폰서가 얘기하면 이거죠. 스폰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요. 네, 이 이론에 빡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어딜 가서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이 NRC만 하면 왜들 다들 그렇게 똑똑하고 척척 박사들인지. 제 나름대로는요. 그거 아시죠? 걱정하시면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는 어떤 이론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룰 거면 이루지, 굳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서 골드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원하는데, 사장님 자신의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골드 갈 때 소주 2병 마시고 막 했다고 골드를 보내주면, 자, 골드가 끝인가요? 에너지 사업에서? 루비 갈 땐 소주를 그럼 4병 마시고 다리 2개를 부서뜨려야 되네. 그렇죠? 원하는 대로 계속 빨리 골드 갈 때 얘가 원하는 걸 깨우쳐주는 부분을
그 방식으로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우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다리로 맞바꿀 그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갖고 있죠. 뭐예요? 시스템. 이 신규 사업자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빨리 이 부분이 계시면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선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는 나를 안내해 주신 스폰서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폰서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스폰서는 스폰서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 스폰서는 스폰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이드를, 신규 사업자의 가이드를 늘 스폰서와 상담해요. 상의하고. 그래서 한 분의 이 가이드가 아니고요. 이건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들이 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안내해 줍니다. 자, 내 하나의 머리보다는 그래도 몇 분의 머리가 더 낫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 경험치가 있으신 분이 낫겠죠. 그래서 빨리 내가 지금 시스템을 하고 계신다 하면 빨리 바꾸십시오.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오는 운도 막는 세 가지라고 있어요. 어설픈 지식, 알량한 권위의식, 만성적인 나태함. 결과를 못 내는 가장 핵심은 이 부분들의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컷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거기상. 다음번에 요 찍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 네. 오늘 저랑 네, 공감하셔야 돼요. 자, 길을 가는데 이 정도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 한 900만 원 할래나요? 그렇죠? 900만 원 돈 해요. 약 한 3냥 정도 돼 보이는데. 자, 길을 가시는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자, 다른 건 돈이 이거 약 다 모아보면 얼마 될지. 자, 이런 돌이 떨어져 있고요. 이런 돌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금? 네? 돈을 주시세요? 우리 사장님, 뭘 주시겠습니까? 네? 아, 물고기? 물고기 주세요. 네. 왜요? 왜요? 갑자기. 같이 웃으세요. 아, 맛있어 보여서. 자, 아까 돈은 생략할게요. 자, 요거는 아까 대강 3냥 정도 되니까 시가가 나왔죠. 그쵸?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 물고기는, 경매에 97억에 낙찰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보는 각도에 따라 이 달라지는 건 중국의 이 경매 시장에서 이건 150억에 낙찰됐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아, 수석 전문가일 필요도 없어요. 이 돌에 대한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셨다라면 돈이 아니라 이걸 주셨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알고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왔어요. 지금인데요. 어설픈 지식은 그 부분들을 만듭니다. 알량한 권위의식, 만선적인 나태함. 이 만선적인 나태함은 답도 없어요. 아시죠? 사실. 저는 간절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9시에도 못 일어나? 간절한 겁니까? 아, 저는 그러면서 제 변명은 엄청 많죠. 밤에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간절한 겁니까? 거기 자체만도 모순이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세 가지는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 될 수 없어요. 이 저는 운은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을 바꾸면 공이에요, 공. 이 정성, 꾸준한 마음가짐, 태도와 자세. 이 공을 들이는 사람은 운이 따르고요.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태도고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폴스타 오늘 이 시간을, 이 행사를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스폰서와의 약속과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듣는, 여기에 일단 왔으니까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공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운이 따를 거고 결과가 나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딱 한 분이 조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박수를 하고 제가 쳐봤어요. 저는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사장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운명이 바뀐대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첫 번째,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알바 설명회 오셨나요? 송리산까지?
NR 커뮤니케이션 직업 설명이 오셨나요? NR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업 설명회. 사업 설명회 오신 거죠? 이 사업의 테두리가 빨리 감잡아 보셔야 될 게 이게 사업인지를 확실하게 감잡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월 이런 게 있어요. 월 내가 에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야 열심히 하죠. 자, 월 200만 원 정도 나와야 제가 열심히 하죠.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럼 그분 자체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직장인 거예요. 일반 직장. 근데 일반 직장은 그래도 9 to 6로 아까 대표사님 말씀하시대요. 출근하고 그거 하는데 출근도 안 하는데 뭐,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인 거를 빠르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건 사업이다. 네. 그리고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 네. 요건 뒤이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건 어디서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사업가적인 부분에 생각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여기 세 번째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 네. 와, 사업하신 지 혹시 12년도요? 거의 이제 이미 사업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셨는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변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셨나? 아니,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꽤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어떤 분은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약 10년 정도 한 것처럼 초반부터 태도가 만들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결과를 빨리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모든 것이다 설명드리고 싶고요. 사업가의 자세를 먼저. 자, 골드를 다리로 맞바꿨는데 루비는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갔는지. 루비는 그냥 그대로 간 것 같아요. 네. 루비가 생각도 안 납니다. 루비는 어떻게 갔는지. 자, 제가 루비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저희가 그때 집중했던 건 보임이에요. 아까 대표이사님 강의 들으셨을 겁니다. 보임일 때가 있고 엠보임으로 2015년도에 런칭이 됐죠. 근데 그 전까지는 보임이었어요. 그래서 보임이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어요. 자, 2005년도에 보임이 먼저 도입됐고 보임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교육에 대한 영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저희 팀은 보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활용을. 근데 보임이 공급이 중단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이 이제 보임으로 했다 보니까 상품이 빠졌죠. 그래서 스폰서들도 없으니까 스폰서들도 그만둬요. 다 일탈을 해버려요. 상대에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까지 해야 돼요? 네. 저는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보임이 공급이 중단되고 더 중요한 건 그때 파트너 사님 스폰서들은 다 그 중에 한 분은 화상영어 회사를 차려서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6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7억 정도 마이너스 되고 망했습니다. 어쨌든. 차라리 여기 그대로 있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일탈을 했어요. 그런데 보임이 공급이 중단되는데 저희 파트너 사님이 제가 그때 당시 파트너 사님과 같이 섞었던 게 사장님은 이 보임을 활용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사장님한테는 이 보임의 상품이 주력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열심히 했던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가 되게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니에요. 되게 불편한 파트너예요. 근데 보임이 공급이 중단됐죠. 이 파트너가 와서 이제 따져듭니다. 아니 이 보임으로 주력이 된다면서요. 근데 보임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파트너 사장님이 갑자기 보임이 없어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은 변한다. 역시 낙천적인 분이시죠. 제가 그때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건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사장님 오메가3가 단종이 됐어요. 이 사업 그만둬요?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장님들은 보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특정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자, 통신하려고 NR 커뮤니케이션 하시니까 NR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통신을 하십니다. 네,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 좀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너무 공감. 제가 자꾸 사장님만 보고 하게 돼요. 네? 사장님 여쭤볼게요. 엠보임을 하시려고 NR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겁니까?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시려고 엠보임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주력이 애매모호해지면 이 본질이 어긋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 상품의 활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거죠.
이 파트너 사람이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 처음 할 때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 저기 주인공 써갖고 이제 흔히 되겠네요. 제작자 반대하고 복수 자, 반대하고. 이거 곡성 아시죠? 밀어준 사람이 네, 곡성이 대박 나고 나서 아홉 안 더겠어요. 상 받은 부분. 예, 감사합니다. 내가 20살 때 처음 연극할 때도 극단 단원이 15명이었는데 형 누나들도 다 반대했어요. 거의 극단 단원들이. 왜 너 매섭적이라 안 된다고. 연습시키고 막 떨고 막 울고 그랬었는데 그 형들 다 그만두고 저 혼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잘했던, 알려줬던, 네, 저는 이 부분을 뭐 어떤 걸 말씀드린지 아시죠? 스폰서들 일탈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래도 본인은 혼자 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인공 돼서 상 받고. 제가 스폰서들이 그만뒀을 때,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 꿈을 섞고 이랬는데,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품만 없어졌다고? 딴 배를 타나? 잘 생각해 보세요. NR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는 이산이 아닌 개별 하도 따라갈 수 있는데, 사람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같이 그 화성영어니까 같이 그거 합시다, NRC 말고. 근데 제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몇 년 동안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바꿔서 딴 걸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제가 사람 믿고 했습니까? 제가 판단했잖아요, NRC 사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았어요, 되려.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뭐 결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잡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동안 다시 이제 다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을 봤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대요.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대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그 떠난 스폰서들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거기에 더 주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부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저는 사업을 해야 됐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어쨌든 제 판단하에 남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들의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업은 그들의 욕을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전체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걸 보고 느낀 거죠.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제가 제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업그레이드된 하나가 근래에 봤는데 맹자왈. 예.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고 죽이고 싶거든.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냥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의 떠내려오는 강가에 떠내려오는 그의 시체를 보게 될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냥 그는 그거대로 갈 거고 너는 네 할 바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떠난 그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업에 집중한 거죠. 그때 우연찮게 프로모션 정책이 바뀌게 되고요. 저는 한마디 저희 파트너 사님하고 다이아몬드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임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임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통신으로 다이아몬드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를 냈어요. 초반에 1차적인 결과죠.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지역 그룹에 사고가 나게 되고 아시는 분들 기존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룹 자체가 거기 리더가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회사에 본인은 상위 번으로 가고 나머지를 다 끌고 가갖고 밑에다 다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는데 그들이 센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도 없어졌어요.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진짜 그쵸?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그런 건데 참 파란만장해요. 그쵸? 네. 네, 잘 쳐주죠. 저는 그래서 센터를 해야 되죠. 네. 저희는 종합유통 사업이죠. 그때 이제 센터에 막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 방범대, 여기 방범 대장님이고, 여기 사무장님인데, 총무인데, 이분이 지금 스타 다이아몬드고요. 이분이 다이아몬드예요. 네. 자, 이게 이제 활용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에메랄드를 도전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에메랄드 도전을 했는데. 그런데 방범대 체육대회, 지역 체육대회가 방범대가 관할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천 몇백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자, 그때 당시 아이몰에 요금으로 결제해서 자전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범대가 준비했던 건 그 체육대회 때 상품, 사은품, 1,300만 원어치의 사은품만 만들면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요금 결제로 다 찾아갖고 사은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 갑니다. 이런 이제 응용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센터에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이게 제품 포장하느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부터 했는데 이게 이제 응용입니다. 사람들 잘 응용하세요. 응용하게 되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의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회사인 버전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판매 방식의 선입견과 편견, 무시와 거절, 힘든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KTF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건, 이거를 사석에서 실제 사업자분이 이제 많이 여쭤봤었어요. 주장일 때. 아니,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 정도로 할 거면. 근데 그렇게 문전막대 받고 2년 동안 고생해서 그 부분을 했었던 이유가, 회장님이 이 얘기 하시죠. 나의 선택이 향후 많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것을 확신했대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정보는 지금 사업을 얼마나 했던, 지금 정보를 받으셨던 간에 여러분에게 선물입니까? 선물보다 더 기해요? 아, 우리 사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사장님 오늘 강의 때 계속 강사님하고 그렇게 대화하셨죠? 네. 저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따 어떻게 선물이 된 건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렸냐 하면, 보임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공급 중단이. 제가 그때 파트너 사람한테 기다려라. 회사는 더 나은 교육 상품을 런칭해 줄 거다. 그런데 M보임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전의 보임과 수익 체계는 완벽하게 달라졌고요. 이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영업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토대입니다. 그래서 M보임이 나왔죠. 딱. 대단하죠. 그래서 M보임이 나오고 이게 이제 런칭한 기념으로 해서 2주 동안 지금 M보임 1년 수강권이 얼마죠? 200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초반대로 나왔었어요. 런칭 기념으로. 자, 그때 이제 파트너 사장님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아까 사장님이 보임으로 주력이 될 거다. 자, 이제 M보임이 나왔어요. 해봅시다 하고, 우리 사장님 어차피 우리는 수강생을 유치할 거니까 한 10년치의 수강권만 한번 사볼까? 먼저 좋은 기회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강생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마진의 이득을 보는 거야. 우리가 그냥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수강생만 언제 수강생 들어오면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요번 좋은 기회니까 한 10년치만 사보자.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다음날 뭔가 궁리를 했는지 스폰서님이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50년치만 사보자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수강생이 5명인가 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강생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수강을 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못해도 수강생을 유치할 거고, 이게 2년 6개월 정도 안에만 된다라면 그래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같은데, 요번 좋은 기회니까 우리 50년치 합시다. 제가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파트너 사장님이 의지 있게 그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네. 자, 근데 100만 원 초반대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원 초반대. 1년이 곱하기 50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들었다고, 야, 당장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그렇게 하셔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강생을 한 3명 정도는 내가 직접 유치했고, 그 다음에 이 3명한테 재수강을 끊었어요. 관리를 해서. 이분들한테는 50년치가 아니고요. 한번 나한테 드라이브를 걸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럼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근데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 3명이 반드시 재수강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면 이 부분도 한번 응용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답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제시해 주는 게 답입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사람들 NR 커뮤니케이션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말씀드렸지만 NR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쵸?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교육 잘 안 맞죠. 제가 필드에서 많이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원장님들이나 조금 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어떤 학원의 부장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설명했다. 이거 다단계잖아요. 다단계가 왜요? 하고 이제 설명드린 게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교원 더오름 아세요?
교원 더룸 아시죠? 빨간 펜, 구몬. 그죠? 교원 더룸이 다단계에 등록이 됐네요. 자, 이거, 그런데 본인이 교원 연수원에서 교원 관련된 본인 학원에 런칭된 제휴되어 있는 상품 때문에 교원의 교육을 갔었어, 그분이. 그래서 교원이 다단계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설명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1985년도에 교원은 설립됐어요. 60만여 명의 파트너들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는데, 교원이 여기에 우리 사업 설명,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회장님이 그렇게 모질한 분은 아니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다단계에 등록했다고요. 이 교육회사가. 교원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기업 교원 더운으로 또 한 번의 변화와 성장을 시작합니다. 자, 교육 기업이었던 데가 뷰티케어, 퍼스널케어, 헬스케어, 홈리빙케어 제품으로. 여기 내용은 더 있어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인 고품질의 최소 마진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1차 혜택을 드립니다. 이러한 생필품 구매는 누적 실적이 되어 별도의 비용과 시간 투자 없이도 2차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쭉 해서 소비가 소득이 되어 남녀노소 은퇴 없는 현명하고 부담 없는 경제활동. 이미 이 기업, 교원이라는 기업은 먼저 교육 기업을 했고 후에 다단계 기업이 된 거예요. 자,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 통신으로 다단계 기업이 됐고 이후에 교육 기업인 MVM을 한 거예요. 이 차이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좋은 다단계다, 우리 건 뭐다, 이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부분을 활용하세요. 혹시나 교육기업, 이거 다단계잖아요 하는 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교원 더룸 혹시 아세요? 얘기해주고, 이 교원 기업이 85년도에 설립한 건데 이거는 교육으로 먼저 시작했다가 이후에 다단계로 등록을 한 거고, 우리는 다단계로 시작을 하고 교육을 MVM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간 겁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회사 설명,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직급도 이렇게 전 세계 해운제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업은 모든 직급을 보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서요. 저는 아시아나의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NR커뮤니케이션의 크라운 다이아몬드이면서 저는 VIP, 공항 라운지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마케팅의 흐름입니다. 여기도 직급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근데 처음부터가 스타예요. 그렇죠? 실버가 3번째입니다. 네. 라면 팔아요. 그래서 교원이, 교육기업이. 네, 교원 연수원도 많죠? 그죠? 네, 이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강철왕, 그 카네기 집무실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회장님, 범선이 크게 가는 멋진 사진을 하시지 왜 이 초라한 돛담배 같은 배를 액자로 쓰십니까? 했더니 그 밑에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밀물이 있었습니까? 기회는 많았어요. 여러분들 밀물인지 예측하지 못했고, 밀물인데 배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아쉽게 놓쳤던 그런 과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바다로 나아가래요. 여러분들의 밀물은 언제 오는지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저한테는 이 엠고임의 런칭이 제대로 밀물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옆뒤 돌아보지 않고 뛰어야 되겠죠? 뛰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질러 시도했습니다. 50년치. 자, 2년 6개월만 되더라도, 소진이 되더라도 이건 성공한 거예요. 자,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장님들,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센터가 그 그림이 아니길래 앞에다가 엠보임 에듀존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필드에 나가보면 학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원주의 지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가 너무 구구절절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어떻게 바꾸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홈스쿨링 방식으로서 저희 본사는 수원에 위치해 있고 저희는 지점이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없죠. 원주에는 없습니다. 그럼 수원까지 가야 돼. 뭘 믿고 돈을 결제하고 하죠?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는 학부모님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점이 어디 있어요, 원주에? 그래서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열이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명함을 팠어요. 여기가 그래도 랜드마크입니다. 아울렛에 2층 200 몇 호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사장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명함을 만들고 가니까 이제 질문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미리 일로 한번 오세요. 자, 여기에 뭐 어떤 느낌 뭐 없으십니까? 제가 계속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씨, 또 물어보면 지점 어디 있다 그러지? 생각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끌어당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이제 당당하니까 안 물어봐. 예.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있어서 당당함을 어떻게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생각보다 스스로한테 떳떳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질문들 안 받습니다. 그거 생각하세요? 맨날 아니 이런 게 되겠어요? 아니 판매점들은 더 많이 준다는데 뭐 이런 것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아유 판매점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판매점 절대 못해. 뒤에서 나오겠지만 저 우리 배영수 그룹장님 그 너무 획기적인 거야. 그걸 얘기를 듣고 아세요? 편의점 공략. 그죠? 브랜딩이 되어 있는 데잖아요. 거기는 원래 유심을 판매하고 있어요. 편의점 사람한테 앰플레폼을 제시하는 거. 이전에 했었어요. 편의점 아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우린 결제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우리 결제하느라고 바쁜데 이걸 랜스마트가 다 누굴 개통해 줍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는 플랫폼은 그냥 해줘서 알아서 셀프 개통 코너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으면 와 편의점 가면 되겠다 다 생각하시겠죠? 그럼 배용수 그룹장님은 이전에 편의점을 하셨었으니까 그렇죠? 편의점의 선리가 알아요. 자, 여기에 저기 편의점의 원 지점장 가맹점주가 언제 있는지 언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100% 깨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에이 그 편의점 내가 한번 해봤더니 안 돼. 계속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편의점은 절대 결과 낼 수 없습니다. 편의점은 가맹점으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일 벌렸으니 계속 해야 되겠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건 다 했습니다. 전단지 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자, 2년 6개월 정도 걸리면 성공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50년치의 수강생을 만들어내는데 1년씩 수강생 만들면 50명의 수강생이고요. 6개월씩 만들면 100명의 수강생이 만들어집니다. 1년 6개월 섞어도 100명의 거의 수강생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사장님, 화통하신 우리 사장님,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 2년 6개월인 3년. 왜 이번에는 그걸 빡하게 쓰세요? 우리 사장님, 아리따우신 우리 두 번째 사장님, 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2년. 네, 사장님들 8개월 걸렸습니다. 둘, 셋이서. 자, 아까 계산하셨죠? 100만 원 초반대 50년치 끊었어요. 그럼 5천만 원 정도겠죠? 그런데 필드에서는 이 부분을 245, 254에 판매를 했어요. 마진. 그러면 254에 50년치를 다 8개월 만에 끊었으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네, 멋지게 차도 한 대 구입하고요. 현금으로 질러서 사고. 네.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임의 수강생은 100명이 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늘 기다렸을 거예요. 어디는 박수만 쳤을 겁니다. 저게 어떻게 수강생이 저렇게 많이 할까? 이런 부분으로 갔을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돈을 벌었다, 이익을 창출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액티브하게 진행하면서 그냥 눈 딱 감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강생만 유치하는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 노하우가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자, 이게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감으로. 누가 엠보임을 잘하는 파트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못해도 좋아.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주면 결과를 낼 수 있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 이거는 나도 엠보임을 결과를 못 내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알려주지? 그냥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그냥 여기서 강의 들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행사들도 달라집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거. 저희는 뭐예요? 완전 마스터한 거죠, 어느 정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딱 가면 나와서 아이가 인사하는 거. 벽지만 보더라도 여기 결제권자가 누구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여기는 한 2년 나오겠다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요. 네. 지금 이때 만들어진 100명, 120명 정도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누군가는 신규로 끊고 누군가는 수강을 마무리하겠죠. 그래서 150명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달. 계속 돌아가요, 수강생이. 네. 이게 사장님들 나중엔 어떤 응용이 될 건지는 정말 놀라울 겁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습관이 버리고 운명이 바뀌어서 저는 스타 다이아몬드를 승급합니다. 제가 운명이 바뀌었던 첫 코너.
왜 깨졌죠? 예. 수타 잘못으로 딱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이건 또, 이거 뭐야? 예. 제가 되게, 이 해에 제가 길하다 그랬어요. 사주를 봤는데.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씨, 이게 뭐지? 아, 좋은 운이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먼저 경험했죠? 답습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자주유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시라고요.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누구 할까? 이런 제발 앉아서 탁상구능하지 마시고 상황은 계속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해야 될 부분들은 바뀌지 않아요. 저희 코로나 때 홍천에 센터가 만들어져요. 미쳤죠? 갑자기 코로나 때 웬 센터예요? 다 마스크 끼고 여기 센터장님은 엠보임의 아성에 도전한다. 그래서 홍천의 전 가구에 퍼머라이프 나인스타를 집어넣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밥상 공동체도 아니고 맨 주변에 있는 분들 맘만 헤매기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뭐 본인이 뜻하면 하겠죠. 뭐. 그래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진행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저희 회장님이 퍼머라이트 6종 세트를 홍천센터에 보내줬습니다. 저 산하는 각 곳에다가 센터별로 다 보내줬어요. 원센터로 6종 세트. 다 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막 한때 이 부분들로 집중을 해보고. 자, 코로나 때는 뭐 어떻습니까? 차에, 우리 파트너사님 차에 막 도배를 하고, 뭐 택배 하시는 분 막 난리가 나고, 요 차에 웃긴 사례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요 전화번호가 본인이 파트너사님이 폰을 사무실에 두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왔는데, 저희 앞에 가시는 분, 그분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파트너사님이 저 몰고 쭉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개통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으로도 나오고요. 뭐 이때 온라인 카페 준비하고, 개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개통. 네,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원주 센터장님 인터블고의 서빙고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도 유심 들어가는 거 아세요? 얘는 진입 명의가 아니라 명의가 법인입니다. 어쨌든 5대가 우리 원주 센터장님의 회원이에요. 소비자예요. 매달 이 부분을 씁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유치되고. 학원도 나오게 되고. 학원 이제 답이 없잖아요. 오프라인 죽었으니까. 대체되는 방법. 자,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까? 사장님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럼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잘 판단하시면 위기 속에서도 그런 분들은 결과를 내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집중하셔라. 저 코로나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학원장님이세요? 학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분은 스스로 혼자 에메랄드를 매번 유지하십니다. 네, 매마가.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다단계 제품이, 다단계 교육 상품이, 프로그램이 초, 중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들어가요. 네, 저희 이제 사업자에서 같이 런칭했습니다. 한쪽에 소문이 나니까. 여기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에 대한 미션을 받으셨는데, 우리 플래너 파트너 사장님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요? 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가고 상담하게 되고, 그 좋은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청풍초교, 우천중학교 다 연결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 도입해봐. 그래서 예산은 크고 작든 간에 어디는 1,000만 원, 어디는 뭐 이런 부분들로 수강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생각하세요. 다단계 제품이 학교의 교육기관에 들어간다고. 기업도 등록됩니다. 기업엔 그 지역 복지 차원에서 50%는 그 직원이 결제, 50%는 기업에서 내줘요. 이 부분으로 잘 연결하면 기업은 진급심사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타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잘 공략하시면 기업 전체의 직원들이 수강생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그 부분들을 해요. 네. 이거 이제 계약서예요. 기업 등록 체결한 거.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넘어오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랑 연계가 많이 돼 있으셔서 초반에 대학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 그거 아세요? 다단계, 엠보임 다단계 제품이, 이건 다단계 제품인데 대학에 등록하고요. 이거를 2개월 수료를 하면 학점이 1학점 주어집니다. 네, 그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만 다단계 상품을 생각하시는 거지, 아니요, 응용해서 이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대학입니다. 원주의 모 대학교. 대학교 130명 정도 수강생이 바로 한 번에 진행했고요. 예산은.
예산은 1억 6천. 한 번에 계약돼서 입찰, 메이저급 모든 기업들을 다 제치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돼서 1억 몇천으로 들어갔어요, 수강생. 네.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학 공략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편의점 저희 배영수 국장님 사례 말씀드렸죠. 아무나 다 그냥 저희 경험을 하셔야 되죠, 계속. 엠보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있는 지역에서 이런 교육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여기가 저 태권도 협회예요, 홍천에. 그래서 태권도 협회에 있는 분들을 관련돼서 학부모들 들어와갖고 이날 교육하고 그래도 수강생 세네 분은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개통도 그렇고요. 외국인 유심으로 개통도 많이 하고. 우리 사업자분은 이미 아까 그분은 중국에 보따리상이 되셔서 계속 많이 가시는 분한테 보내요. 한 번에 뭐 입금 뭐 얼마가 됐습니다. 54만 원 입금됐습니다. 뭐 420만 원 입금했습니다. 상권에서 계속 쌓아 보내요. 네.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 크라운을 갔습니다. 다 안 된다고. 유일하게 가장 코로나가 험한 시기 때에 회사에서 유일하게 그 마감차에 이제 그 크라운이 된 그 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코로나에서 안 된다 할 때 결과를 냈다고요. 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별로 어느 부분에서 이론이 이렇게 짜졌어요. 일정년 시대 88년부터 98년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 이때의 리더십은 군주형, 명분과 신뢰는 오로지 돈과 부였어요. 그런데 99년 이후부터 이것도 계속 바뀝니다. 마케팅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처럼 합법이야 불법이야가 쟁점이었어요. 3.0 시대는 뭐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네, 이때 1.0 시대를 피라미드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 2.0 시대를 정착기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3.0 시대를 멤버십 소비자 시대. 자,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 오늘 뭐 들으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들으셨죠? 그런데 회사는 조금 늦었어요. 하지만 트렌드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인데 다음 시대는 뭘까요? 네. 다음 시대. 네. 어떤 게 높을까요? 네? 어떤 게 나오냐고요? 휴머니티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휴머니티 시대? 네. 더 인간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가 지나가면 휴머니티 시대. 네.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당 100. 자, NR 커뮤니케이션 인원은 이전보다 10분의 1이 됐어요. 허나 매출은 아까 뭐래요? 대표사님이? 2배. 그때 인원보다 매출은 더 2배가 됐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수 일당 100이라는 체계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어쨌든 이 플랫폼을 넘어서 휴머니티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가장 핵심이죠.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쉽지 않은 불영여로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기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배우고 생각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노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끝날 게 아니니까. 이후 되면 휴머니티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럼 그때를 위해서 그때 돼서 이 교육 시스템을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담아가는 겁니다.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로 개인적으로 일당 100으로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 버는 거고, 중요한 건 아까 대표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동형 권리소득하고 권리소득은 다르다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가끔씩 얘기해요. 그룹장님은 권리소득 같은데 본인은 노동형 권리소득 같아요. 이게 통신이다 보니까 권리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개통을 많이 했어서 안정적인 수익인데 뭔가 노동형 같다라는 거죠. 네,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유행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라면 유행도 결과를 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유행의 결과는 일시적일 뿐인 거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결과예요. 그러기 위해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 온라인을 잘하는 방법, 이 부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의 이 휴머니티 시대에 준비를 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요엠을 계속 바라면 사람들 선무당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의 가치를 어떻게 보세요? 22만원? 66만원? 125만원? 아니면 그 이상? 천조? 굉장하십니다. 네. 앞으로
통신 시장이 800조인데 1000조까지 보시는 거면, 야, 굉장하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 플랫폼이 나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딱 나오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하나 회사에서 어떤 걸 내게 되면 이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이런 얘기도 많죠. 회사가 선보를 버리는 건가? 이제 후불만 하는 건가? 이 말 많으신 분들은 계속 많아요. 그런데 사장님, 사업은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업은 먼 미래를 보고 지금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누가 예측해요? 자, NR커뮤니케이션이 저희한테는 과거에 얘기했던 게, 자, 이제 센터로 알아서 와서 제발로 와서 개통을 할 겁니다. 그럼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앞으로 010으로 통합될 겁니다. 아니, SK는 짱구야? 012를 버려? 이러고. 아니, 011 쓰는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놔둬? 그걸 바뀌게끔? 이러고 갔던 사람들 많아요. 그게 되겠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NR커뮤니케이션이 얘기했던 초창기의 그 부분은 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저희는 지금 현실에 대한 비전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빨리, 이게 앞으로 회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겠구나. 리더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겠구나. 예측하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플랫폼 요금제 8가지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죠.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개통수당이 더 늘어나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니, 왜 MV가 얘는 없어? MV가 실릴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것도 봅니다. 선불이 쇼핑몰에 있는 요금으로 결제하게 만들었죠, 상품을. 후불은 그렇게 안 되나? 후불은 소액결제 없을까요? 소액결제로 아이모로 연결하든 다른 상품을 연결해서 만약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 MV로 잡힌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대박 나는 거죠. 아까 지능 리필 리필 우리 특허가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했죠. 대표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때 저 뒤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저쪽 이철우 국장이 얘기했는데, 사장님들 그 지능 리필 인터체인지에서 선불로 되는 하이패스 있죠. 그게 특허가 우리 NRC 권한인 거 아세요? 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요금을 담으면 요금으로 거기 하이패스 지나갈 때마다 그 요금으로 결제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파이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부분이 된다면 또 다르죠. 그런 분들을 예측하시라니까. 아니, 5G 요금제 추가로 20개 요금제가 나와요. 소액 결제도 매출 MV가 적용됩니다. 아이몬 상품 결제 시 매출 MV가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은 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회장님이 얘기했어요. 이거 발표하면서 내가 이게 잘 되면 더 달라고 할게. 이런 부분도 얘기 있었으니까. 초반에 이게 뭐냐면 아이몰이 처음에 나왔을 때요. 사장님들. 자, 이거를 우리는 기존 사업자분들은 답습을 했습니다. 아이몰이 처음 나왔을 때, 와, 막 대박이다. 막. 그때 회장님은 이제 통신 얘기 6개월 동안 하지 마. 아이몰만 얘기해.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 아이몰이 쇼핑몰이 처음 받아보니까 생경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들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아이몰 그때 야 대박이다 했는데 처음에 아이몰 딱 나오자마자 4만 가지 정도? 아니 상품을 검색했는데 쇼핑몰에 상품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쇼핑몰이야? 그렇죠? 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아이몰로 입점하려고 나왔던 사업자분이, 그분이 같이 지금은 통신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다이아몬드를 가지 않았더라면 제크라운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몰의 비전을 보고 나왔다고요. 사업자로.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까 2013년도에 저희가 MVNO 됐을 때, 그때 MVNO 와 기대,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통신사가 되고 막 얘기했는데 딱 뚜껑 가보니까 3G 요금제 4가지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LTE 요금제가 막 나올 때예요. 그때 또 막 와 이거 대박,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아니던 사업자가, 근데 그때 개통으로 들어왔던 사업자가 MVM을 진행하게 되고, 그 사업자가 스타다이아몬드를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 크라운은 없습니다. 그때 그 사업자는 MVN을 보고 나왔고요. 지금 자, 플랫폼으로 누군가는 나올 거예요. 결과를 낼 거고, 여러분들은 플랫폼으로 사업자를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 사업자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크라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스타를 가셔서. 그러니까 이 사업적인 비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우리 배영수 국장님으로 해놔봤어요. 편의점 한번 공략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편의점. 그렇죠? 편의점은 이미 이 브랜딩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편의점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트폰 유심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업 성공의 열쇠는 감사에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 막, 저기,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빨갛게. 공기가 안 좋은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집에 매일 그전에는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낙엽이, 죽은 낙엽들 있죠? 화분에 죽은 낙엽들을 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는 거. 하나씩 죽은 낙엽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이제 그 크린젠이 런칭되고 나서 크린젠을 집에다가 놓고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하고 있던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게 그 낙엽이 안 죽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와, 공기가 너무 좋구나. 그때 이제 크린젠을 보게 된 거죠. 야, 이 크린젠, 와, 너무 감사하다. 내가 NR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만나서 크린젠 상품과 인연이 되고 나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장님들 감사해야 감사한 일이 생기죠.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다음 주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전화 옵니다. 충주 요양원 계약됐어요. 그래서 22대 그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대학교에도 랩실에 해갖고 20대가 대형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윤종욱 사장님. 예. 윤종욱 사장님 덕분에 전 PM 갈 것 같아요. 예. 자, 감사, 말의 힘이 감률, 진실한 섬김, 관계십이고요. 진정한 소통.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벽돌 공사장에 벽돌공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각 물었어요. 첫 번째, 벽돌을 쌓고 있대래요. 그냥. 그리고 교회를 짓고 있다네요. 두 번째. 마지막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본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질문에 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세 분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계속 평생 벽돌만 쌓을 거예요. 제가 이분은 뭔가 뭐 자영업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분은 건설업자 사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NRC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끝나고 저랑 얘기하시잖아요. 끝나고. 자, 1번 생업입니다. 2번은 직업이고요. 3번은 천직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 생업과 천직과 직업을 나누는 가장 큰 토대는 뭘까요? 생각. 네, 생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간절한 꿈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간절한 꿈이 있다. 당당하게. 그대로 얘기하세요. 나는 간절한 꿈이 있다. 두 번째. 나는 그 꿈을 글로적고 시각화했다. 한 분만 남아주시고. 뭐죠? 다시 마지막. 나는 그 꿈을 매일 보며 생생히 꿈꾼다. 네, 한번 돌아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네, 이제 95대 3. 세상은 그래서 부자와 행복한 사람이 소수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 가더라도 어느 조직이 있더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약간 나태해져서 한 달 동안 안 했다. 어느 날 물어봤더니 지금 못 들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 마지막에 못 드셨던 분이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파트너 사장님하고 처음에 우리는 시스템으로 꿈이라는 부분을 처음에 얘기해요. 꿈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자, 사장님 꿈이 뭐예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 까칠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 왜요?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면 뭐든 이룰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가고. 근데 이분은 이미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분이야. 아, 이 사업을 해야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 결핍이 아니라 상대의 결핍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이 내 꿈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꿈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이분이 제게 나중은 없어 중요한 건 지금 순간 행복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하고 갔고 지금껏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대요. 야, 이런 파트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우리 드림 투어도 가고, 아니 동남아는 저는 맨날 갔는데. 그런데 꼭 꿈 정해야 되네요. 제가 필사적으로 꿈을 정해야 됩니다. 파트너 선생님 꿈을 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내일 생각하시오 하지 말고 난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했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70잔치래요.
여러분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칠순잔치를 들었다 어때요? 그냥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파트너 사임은 행사가 끝나고 어느 쪽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 행사하는 데를 늘 가갖고 각설이한테 명함을 받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하는 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각설이 타령에 관심이 있나?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칠순잔치가 꿈인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학창 시절 때 이제 다들 시험 보고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 그 집에 모임이 있어서 아버님, 어머니, 친구분들, 모임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차석으로 어디 됐다, 어느 대학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벙어리가 아닌데 안에서 처음 공부하는 걸 후회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한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지금은 이런 부분이지만 나중에 칠순잔치일 때는 거기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 모임에 이분들 다 모시고 정말 딸 잘 뒀다 하게끔 만들어 놓으리라. 그때 처음에 그 다짐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해서 여행이 꿈인 줄 알았더니 이 꿈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 꿈, 내가 사장님 꿈에 동참할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을 도와줄게. 이 꿈을, 사장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랬거든요. 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꿈에 동참할게. 자, 사장님 꿈을 잘 섞으셔야 됩니다. 제가 꿈에 동참할게 했더니 그 두 스폰서 파트너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됩니다. 자, 칠순잔치 이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인원 한정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좀 했는데 떠들썩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 대관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승철 가수도 부르려고 그랬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각설이도 부르려고 그랬고 이 규모가 좀 줄었죠? 그래서 돈이 남는 거 아버님한테 차를 한 대 사드렸어요. 네. 저는 아버님도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N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부모님이 생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와이프한테 남동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들 같은 사이고요. 사이 같은 아들이고 저는 아들 같은 사이가 됐어요. 아버지가 주변에 자랑을 하러 다니세요. 내 사이가 크라운이라고. 그러니까 주변 친구분들은 물어보세요. 아니, 크라운이 뭐냐고. 그래서, 그죠. 오늘 있다고, 회사. 야, 성공했네, 딸. 시집 잘 갔네. 만들어 놨죠? 그게 칠순잔치에 그분들 다 모셨어요. 제가 사회를 받고. 야, 그 집 사회 잘 떴어. 네. 자, 그리고 아이가 최근에 태어났습니다. 딸애가 태어났는데 이쁘죠? 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랗게 돼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N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왜 N자가 있는 거예요? NRC에 N자가.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가 N자가 있어. 그랬더니 파트너 사장님이, 그룹장이 슬슬 미쳐가시는군요. 네, 사장님들 저 미쳤습니다, NRC.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결과를 내요? 저는 어떤 살아오면서 이 정도로 미치고 열정적이었던 일이 없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NRC가 제게 준 부분은 어떤 수치 이상의 가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제가 처음에 회원일 때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이거 먼저 한 사람들 좋은 일, 윗대가리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이 뒷물 타는 거야. 이건 끝났어라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꿈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게 루비 때 에메랄드쯤에 정한 거거든요. 내가 탐리더 직급역전이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크라운이고 지금 탐리더 여전히 PM입니다. 많이 쫓아왔죠? 근데 이거 그동안에 했던 거 한 3배를 해야 하나 수치적으로 보면 갈 정도입니다. 한 단계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임페리얼이 될지 뭔지. 어쨌든 탐리더 직급역전이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라운을 가게 되면 회장님과의 만찬. 이게 꿈으로 만들어 놨더니 본사에서 회장님을 받게 되고 회장님은 흔쾌히 내가 갈게 해서 원주로 오셔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이날 회장님 수억 쓰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다 미팅을 해주시고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같이 술도 드시고요. 그거 아세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내 꿈은 누군가의 꿈이 됩니까? 이날 회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회사에서 임원분들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아세요? 이때 2023년부터 3월까지 신규 다이아몬드 이사 신규 승급자 축하 만찬, 창업주 축하 만찬. 이게
저의 그 원조 오고 나서 생겨난 프로모션입니다. 네. 그래서 만찬이 좋았다. 이 부분. 저는 마지막에 이런 펑션, 그룹의 펑션을 하는 게 꿈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하셔야 될 건 룸미팅에서 제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서로에 대한 꿈을 한번 섞어보세요. NRC를 통해서 때거리 끝내는 거 말고 때거리는 이미 NRC를 통해서 끝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중요한 거죠. 언제 끝내느냐. 때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뭘 함께 이루고 싶으신지. 그럼 이게 시너지가 되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를 그냥 그 하는 척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그 파트너사 간절하게 원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 파트너사님 칠순사치 때 똑바로지게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원하는 게 결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사면 1000명, 100명, 1000명의 마음을 살 수 있대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인내하면서 변화하는 거.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다. 산 거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배우자로 선택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선택했다라는 건 마음을 산 거 맞습니까?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폰서 파트너. 결혼하지 않고 파트너 삶의 마음을 사서 정말 여러분들이 뜻하는 꿈만 생각하신다면 그 꿈이 이 NRC의 훌륭한 이 수단으로 이루게 해줄 거라고 믿으시지 않으면서 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초과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